네, 안녕하세요. 블루베리 10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예, 저는 경상식물연구소 소장 이양호고요. 저희는 JKC 새배기 블루베리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번째 강의 시간, 블루베리는 금모가 없는 섬유건으로 되어 있다. 아주 작은, 그야말로 털이 없다. 섬유건 자체는 작은 털이 없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는 금모가 거의 없는 특이한 뿌리 구조를 가진 작물입니다. 세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이나 양분을 흡수를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블루베리 재배의 가장 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죠. 그래서 블루베리 뿌리 구조를 보면요, 일반 작물하고 블루베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금모, 세근임 말합니다. 일반 작물 채소 가수는 많은데 블루베리는 거의 없습니다. 뿌리 굵기는 일반 작물은 굵고 강합니다. 블루베리는 매우 강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자체 스스로 물이나 영양을 흡수하는 기능이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수분 양분 흡수가 뿌리 자체가 흡수합니다. 일반 작물은 뿌리 자체가 흡수하는데 블루베리는 군권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군권, 미생물 뿌리 근처에서 공생하는 미생물에 의존한다. 예. 그러니까 블루베리 자체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알고 블루베리를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양 정원성이 일반 작물은 넓지만은 블루베리는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산성토에서 특히 자라기 때문에 피트모스를 쓰는 이유고요. 그러면 유기물을 일반 우리 낙엽이라든지 또는 나무 화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기물이 분해가 되면 산성이 되고요. 그 유기산에 의해서 블루베리는 생육이 가능해지죠. 거기는 자체 미생물이 많이 활성되겠죠. 그래서 블루베리는 대부분의 작물이 뿌리에 가지고 있는 금모가 없고 풀처럼 섬유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뿌리의 구조상 양분이나 수분 흡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는 단독으로는 양분과 수분을 흡수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블루베리와 공생하는 공생균인 마이코리자균이 활성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재배상의 요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소나무 숲에 가서 낙엽이를 살짝 덜주면 하얗게 썩어 있는데 이것은 미생물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소나무 뿌리와 공생하는 공생균으로 곰팡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나무는 AM균이라 그래요. 아브스쿨라 마이콜리자인데요. 우리 블루베리는 철쭉 진달래과에 속하기 때문에 진달래과에 속하는 공생미생물 마이콜리자를 선택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블루베리 공생균에서 몇 회에 걸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몇 회에 걸쳐서 상세하게 앞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생균들은 질소나 인산 등의 영양소와 각종 무기물을 분해시켜 블루베리가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또한 블루베리는 이들 미생물들에게 각종 식물의 유기산을 제공합니다. 이들은 서로 공존하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집에서 가축을 기르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며 송이버섯도 소나무와 공생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송이버섯균은 트리코텔마균이죠.
트리코텔마 마스터타케입니다. 그러면 자 앞으로 우리가 브루베리를 다룰 때 이 미생물을 이야기를 모르고 브루베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제대로 브루베리를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미생물에 대한 브루베리 미생물에 대한 여러분들이 기술과 노력이 브루베리 품질 향상, 재배 기술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을 때 브루베리 미생물 마이코리자를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브루베리에 대한 기술이 제로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가 2009년도에 쓴 책 브루베리 성분과 효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하는 데 좋아요 댓글을 눌리고 메일을 주시면 책자를 2권을 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들러서 제 강의도 들어주시고 또 댓글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브루베리는 뿌리로 먹는 작물이 아니다. 물과 양분을 브루베리가 뿌리로 먹는 것이 아니고 굶건에 공생하는 미생물에 의해서 먹히는 작업을, 먹히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블루베리는 뿌리 자체 흡수 능력이 거의 없는 작물입니다. 그래서 블루베리는 사실상 굶건이 없으면, 공생균이 없으면 정상 생육이 불가능한 작물입니다. 그래서 그 굶건은 산성토에서 잘 자라죠. 그래서 산성토에서 잘 자란다. 이래 굶건 마이코리자 제가 과거에 말거샘 블루베리를 했을 때 이제 공생균을 찍은 사진입니다. 공생균이 하얗 뿌리가 엄청나게 하얗죠. 뿌리가 그 옆에 공생균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 이때 제가 쓴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블루베리가 겉모가 없는 이유는 그죠? 진달래과 식물의 특성입니다. 이유는 진달래과, 철쭉, 산철쭉, 진달래 이 계통의 과의 특색이 블루베리. 그러면 그 같은 대표 식물은 블루베리, 크랜베리라고 있죠. 크랜베리, 아잘레아, 연산홍 계통, 철쭉 계통은 다 이것은 겉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 식물은 자연에서 산림의 산성유기물에 의해서 진화되어 왔습니다. 산성유기물 토양에서 잘 자라고 그 건건에 있는 마이코리자에 의해서 성숙이 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트모스를 쓴다든지 또 유기물, 예를 들어서 톱밥이나 이런 거 발효시켜서 거의 산성화된 물질 같은 역할을 합니다. 꼭 브루베리는 피트모스에 쓴다는 것은 아주 그 브루베리를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미생물을 알면은 일반 상토를 얼마든지 브루베리에 적합한 상토를 값싼 상토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그동안 연구했던 것을 무피트모스에 대해서 피트모스를 쓰지 않고 브루베리를 재배하는 기술에 대해서 앞으로 상당량이 많은 연구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뿌리 대신 굶건을 뿌리처럼 사용합니다. 굶건, 미생물의 복합체, 미생물 복합체에 의해서 브루베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해서 먹이를 만들어서 브루베리에 주고 또 브루베리는 강압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포도당을 분해하면 유기산을 또 반대로 미생물에 주면 미생물들은 미네랄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일반 양분, 인산 이런 여러 가지 영양소를 브루베리에게 공급하는 서로 공생하는 관계에 있다. 즉 자연에서는 뿌리가 흡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굶건이
미생물의 복합체, 덩어리, 마이코리자를 흡수해서 식물에게 공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버르베리에 적용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버르베리의 진짜 뿌리는 에리코이드 군根입니다. 그래서 이 에리코이드 마이코리자입니다. 그래서 버르베리 뿌리는 단독으로는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리코이드 군根이 붙어야만이 버르베리 뿌리가 완성됩니다. 앞에 사진에서 보셨죠? 앞에 사진을 잘 보시면 에리코이드 군根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현미경으로 보면 미생물들이 덩어리가 있다는 것을 다음에 또 우리가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달래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군根은 미생물, 마이코리자, 에리코이드 군根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유기물을 분해합니다. 유기물을 분해해서 유기산을 만드는 거죠. 질소인을 용해합니다. 질소인 용해. 그리고 철이라든지 미량 요소를 분해해서 공급합니다. 그리고 건조할 때 아주 식물이 바짝 건조하면 스트레스를 완화합니다. 미생물들이 서로 뿌리를 보호해서 그리고 또 염류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것이 에리코이드균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식물학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버르베리 뿌리는 뿌리 플러스 미생물 군根덩어리, 이것이 하나의 기관입니다. 아까 보셨죠? 뿌리 플러스 미생물 덩어리가 버르베리 뿌리를 제가 파서 보니까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니까 군 덩어리더라. 이게 뭐 현미경 촬영 앞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현미경을 절대 우리가 현미경을 가지고 비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根뿌리는 하얗죠. 하얀 뿌리에 군根이 붙어 있더라 하는 것은 과거에 제가 2009년대 제가 쓴 책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버르베리가 참 재배가 어렵다. 실제 어렵다. 근모가 없다. 그것은 염류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일반 코코피트로 한 그 딸기 그 부산물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농사를 지어야 한다. 이 시가 조금만 올라가도 뿌리가 손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건조에 또 매우 약합니다. 뿌리가 수분 저장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根에 의해서 에리코이드 마이코리자에 의해서 수분을 저장하고 양분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칼리 토양에서는 거의 굶어 죽습니다. 알칼리 토양에서는. 버르베리는 알칼리 토양에서는 굶어 죽습니다. 자, 철인 흡수가 불가능합니다. 철하고 인산 흡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무기질 비료를 많이 주면 뿌리가 손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산태 많으면 질산태 비료가 많으면 뿌리가 탑뿌리입니다. 자, 이래서 버르베리는 참 재배가 어렵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버르베리는 재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 작물처럼 키우면 실패하죠. 버르베리 재배의 핵심은 사실 이거입니다. 토양 재배가 아니라 미생물을 다루는 기술, 군根재배입니다. 군根, 미생물을 관리하는 군根재배다. 그래서 버르베리 교육 백날 들어도 핵심은 이거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육 많이 받고 버르베리 많이 한다. 다 그거는 진짜 참 콩을 파치라고 우기는 그 결과, 콩을 파치라고 우기는 그런 데 불과합니다. 그러면 밀감을 갖고 탱작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버르베리는 거의 80 내지 90%가 미생물에 의해서 다뤄지는 작물이다. 그래서 군根을 모르면, 마이코리자를 모르면 미생물을 버르베리
기술을 이야기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핵심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 작물은 비료 관리하죠. 토양 pH도 크게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블루베리는 비료 관리하면 어렵고요. 토양 pH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간수량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간수량도 물 주는 양도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무턱대고 물을 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마이크로리잘이 잘 형성되면 미생물을 상토 그러니까 군권을 잘 관리하면 물도 많이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 군권 관리는 대부분 호기적이고요. 산성 미생물입니다. 군권의 생태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유기물 관리가 핵심이고요. 저염류, 농도 이 시를 낮추는 것이 핵심, 블루베리 재배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지금 블루베리 제10강 마이크로리잘에 대해서 블루베리는 이런 작물인데 섬유근이 너로 되어 있다. 근모가 없다. 잔털이 없고 그냥 섬유근으로 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10강을 들으셨고요. 11강도 블루베리의 마이크로리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